알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들 한번 공부하는 시간 겸 또 저희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같이 한번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포 3단지 재건축 했던 데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냥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넓구나 이런 생각은 안 되죠. 그냥 이쁘다 뭐 이 정도, 멋있네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38평 거실입니다. 주공 3단지. 예. 주공 3단지 38평 거실인데 괜찮아 보이죠? 예.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그걸 한번 우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전용 면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용 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이 예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우리 현재 아파트, 지금 우리 미도 아파트하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 안목지수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벽 있잖아요. 벽과 벽 내부를 이렇게 수치를 재는 걸 안목지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벽 두께가 이만큼 있으면 벽 중심 있죠. 이 중심하고 이 중심 사이를 지는 걸 중심선 치수라 그럽니다. 근데 저희 미도 아파트는 중심선 치수예요. 예. 근데 안목 치수 적용이 언제부터 됐느냐 하면 아파트는 1998년 이후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이후 짓는 아파트들은 넓이를 저렇게 안목 치수로 다 잽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피스텔은 2015년 이후 오피스텔은 저렇게 안목 치수로 넓이를 잽니다. 예. 그래서 혹시 내가 오피스텔 투자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 지어졌느냐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넓은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지수를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실사용 면적이 한 2평 정도 늘어납니다. 똑같은 평수라도.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저희가 면적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4평 아파트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가시면 옛날 거보다 좀 많이 넓네? 뭐 이렇게 생각 드시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 이 안목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베란다 부분이 있거든요. 베란다 부분은 확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베란다 부분은 확장을 하는데 그 베란다가 대부분 그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공급 면적 계산할 때는 그 플러스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거 확장하니까 넓어 보이고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면 내부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면적이 이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은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각 세대가 사용하는 거.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현관 이게 다 전용 면적입니다. 근데 아까 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벽체 면적은 제외가 됩니다. 벽체 면적은 예. 근데 요게 전용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뭐냐 하면 현관, 그 다음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비상구 이런 데 있죠. 예. 이거에다가 벽체 두께 있죠. 그게 들어가는 게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예. 그래서 주거 공용 면적하고 전용 면적을 합치면 분양 면적이 돼요. 이게 몇 평이냐 할 때 이제 이걸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예전의 전용 면적하고 지금의 전용 면적도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무조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 면적이 커지는 거죠. 똑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분양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면적이라고 있잖아요. 예. 서비스 면적이 이제 베란다는 확장이 가능하고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합니다. 요즘 발코니는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예. 베란다는 안에 있는 부분들이 확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쪽에서 그 보시면 안에 들어가서 봐서 느낌이 넓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전용 면적하고 서비스 면적을 합쳐서 이 두 개가 실제 전용 면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넓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드 아파트 같으면 이 서비스 면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 아파트들이 베란다가 좁습니다. 예.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베란다가 좀 넓어서 실제적으로 좀 많이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약 면적은 뭐냐 하면 이거 세 개 다 더하고요. 주차장 있죠. 우리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지만 요즘은 다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다음 커뮤니티 시설, 경비실 이런 거 다 합쳐서 포함돼서 하는 게 이제 기타 공용 면적인데 이거까지 다 합친 게 계약 면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동산 이런 데 가시고 보면 왜 이게 그 뭐 저기 집 안내도 이렇게 주면 통상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계약 면적, 그다음에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이 정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념이 이거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공부를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발코니들이 요즘 상당히 넓죠. 예. 이게 어디냐면 삼성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예. 삼성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발코니가 되게 넓잖아요. 이 전부 다 서비스 면적이에요. 예. 서비스 면적인데 대체적으로 이 발코니 중에 하나만 남기고 다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어디로 남기느냐 하면 저 주방 끝에 있는 저거 남기고 이 앞에 있는 발코니들은 다 확장하거든요. 그 상당히 넓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전용 면적도 요 벽부터 요 벽 안쪽부터 저 안쪽 끝까지 따지니까 예, 좀 넓어 보이고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할 때 이제 1대1 이제 일반 재건축하고 1대1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좀 편하지 않으실까요? 네, 네. 재건축과 관련돼서 기준이 뭐가 있냐면 2011년도에 재건축 관련해서 국토부 고시가 있습니다. 이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재건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재건축 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의무 비율이 있는데요. 85평방미터 이하 건설 비율을 총 세대에서 60% 이상을 해라 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일반 재건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34평 이하를 60% 이상 지으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2436세대니까 그렇죠? 한 5000세대 이상 지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예. 또는 2436세대 중에 616세대가 지금 저희가 34평이니까 그거까지 다 포함하면 41평 이상이 한 1800세대 정도 되잖아요. 1800세대가 40%고 나머지가 60%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한 4500세대 정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 34평은 똑같이 34평으로 간다는 전제하에도 한 4200세대 정도 지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기존에도 계속 재건축 추진해 왔는 거 다 1대1 재건축으로 컨셉을 잡고 해왔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기존 주택 전용 면적을 줄이거나 30% 이내에서 증가시키고 조합원의 분양 시 전용 면적을 85평방미터 이하로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존 세대는 똑같이 짓든지 줄여서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늘려도 30% 이내까지만 늘려라 전용 면적을. 대신 분양은 34평 이하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첼리토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 분양을 하나도 안 했죠. 예, 분양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기존 전용 면적을 30% 이내로 확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만 지었어요.
분양 하나도 없이요. 그래서 체네투스는 기존에 456세대인데 그대로 456세대로 간 거고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 있잖아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분양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분양을 한 200세대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임대주택이 85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적률도 한 258밖에 안 했고요. 그러니까 넓게 안 지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형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희망 평형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게 초창기 시작할 때도 많이 하는데 언제 보통 하느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그 추진이 만들어질 때 한번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 때가 조합 설립하고 나서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엄마 같은 경우가 지금 조합 설립하고 나서 희망 평형 조사를 한번 했죠. 예. 그렇게 이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저희가 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재건축인데 순수 1대1 말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일단 일반 분양을 좀 하자. 뭐 이런 컨셉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시행령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세대 구분형 평형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평형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뭐 50평이라고 보죠. 50평이면 25평, 25평 이렇게 두 개를 짓는 거죠. 근데 집은 한 채입니다. 단지 중간에 벽만 이렇게 놓고 출입구가 두 개고요. 네,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0% 다 지을 수 있느냐 하면 100%는 못 짓고요. 법에서 총 세대수의 30% 이내만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을 거냐.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평수 넓으신 분들도 이제 저희 66평, 67평 뭐 이런 데 있으니까요. 나는 굳이 이렇게 넓게 나는 살 필요 없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나하고 집사람하고는 뭐 둘이 나이도 많은데 우리는 한 20평만 되면 돼. 근데 우리 자식들 옆에 같이 놓고 살고 싶은데 걔들한테는 한 50평 좀 주고 싶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예. 또는 나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80평에 살래.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세대하고 요즘 짓는 세대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왜 비교를 했냐면 34평이잖아요. 34평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습니다. 자, 미도 1차의 전용 면적이 84가 평수로 계산하면 25평 정도 됩니다. 근데 분양 면적도 아까 이제 주거 공용 면적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함해서 보면 분양 면적이 34.2평입니다. 예. 근데 레미안 볼레스티지가 개포 2단지 신축한 겁니다. 전용 면적이 똑같죠. 84.84 동일하잖아요. 근데 주거 공용 면적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면적 자체도 큰 차이가 없어요. 34평.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똑같으니까 분양 면적도 거의 뭐 예전 거나 지금 거나 34평은 그래요. 브라이턴 아파트라고 여의도에 옛날에 MBC 사옥 있잖아요. MBC 사옥에 새로 지은 건데 타워형으로 지었습니다. 올 10월 달에 입주합니다. 여기도 보면 전용 면적이 84인데 분양 면적도 보면 비슷하죠. 35평, 뭐 한 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타워형으로 하면 약간 분양 면적은 조금 늘어나더라. 예. 근데 DH 퍼스트이어가 뭐냐 하면 개포 1단지 재건축하는 데입니다. 예. 여기는 전용 면적을 96으로 보니까 한 11 정도 늘어나서 11평방미터 정도 늘어났잖아요. 한 3평 정도 늘어난 겁니다. 한 4평 정도 늘어났죠. 늘어나니까 분양 평수가 일단은 38평으로 늘어나요. 네.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건 41평입니다. 41평인데 뭐만 보시면 되느냐면 전용 면적이 우리가 115잖아요. 근데 저쪽도 레미안 볼레스티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113입니다. 저희보다
2평방미터 적어졌잖아요. 적어졌는데 평수를 보면 저희는 41평, 저기는 45.7평입니다. 평수가 확 늘어났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주거 공용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숫자가 안 보이시니까 이렇습니다. 전용 면적 2평 줄어들었는데 주거 공용 면적이 저희는 20, 여기는 37입니다. 그러니까 17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분양 면적이 저희는 41인데 46으로 5평이 늘어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브라이튼 아파트 타워형인데 여기도 전용은 113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 평수는 47평이에요. 왜? 주거 공용 면적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전용 면적이 똑같은데 신축 아파트가 분양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첼리투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첼리투스가 전용 면적이 124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9평방미터 넓어요. 한 3평 정도 넓은 거죠. 근데 분양 평수는 50평이에요. 예. 46평이요. 저희가 전용 면적이 128이고요. 저기도 레미안 볼레스티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126.9니까 저희보다 좀 작죠. 근데 분양 평수 보면 저희는 46이고 저희는 51평이에요. 잘 안 보이시니까 큰 글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브라이튼 보면 요거를 좀 느렸어요. 132로. 예, 132로 한 6평방미터 정도 느렸죠. 그러니까 분양 평수가 54로 늘어납니다. 왜? 주거 공용 면적이 늘어났어요. 55평이요. 전용 면적이 저희가 159인데 저기도 레미안 볼레스티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156이잖아요. 근데 평수 보면 저희가 55, 저기가 60.9죠. 61평 정도 됩니다. 큰 글씨로 보면 네. 삼성 아이파크 요거 타워형이잖아요. 156 요 레미안 볼레스티지하고 거의 같은데 분양 평수는 또 삼성 이 타워형이지만 59평, 한 평 적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주거 공용 면적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용 면적은 똑같아도 분양 면적이 계속 달라지는 거는 설계를 어떻게 해서 주거 공용 면적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분양 평수는 계속 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소유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대부분 전용 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재건축할 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설계를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이 분양 평수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설계가 완벽하게 나왔을 때는 분양 평수로 커뮤니케이션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용 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삼성 아이파크가 여기에서 한 8평방미터 정도 늘렸거든요. 167로. 늘으니까 분양 평수가 63으로 증가합니다. 네. 66평이요. 저희가 190이죠. 네. 저기 숫자를 제가 안 넣어놨네요. 여기 삼성 아이파크입니다. 삼성 아이파크인데 우리가 190인데 195입니다. 저희가 66인데 74평 정도 되죠. 레미안 볼레스티지가 여기 저기 185인데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레미안 볼레스티지 펜트하우스인데요. 185인데 73이죠. 여기 왜 그래 이렇게 넓어졌냐면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테라스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 평수가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정비계획안 제출된 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전용 면적 84부터 190으로 되어 있고요. 요 세대들은 전부 다 평수를 하나도 안 늘리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도 안 늘리는 걸로. 예.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자 이때까지 제가 설명을 딱 드렸을 때
나머지 평수들은 분양 평수가 더 넓어지구나. 그냥 그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34평은 분양 평수가 하나도 안 늘겠구나. 네. 그렇죠? 네.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제 기존의 정비계획안의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이 평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했을 건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미재업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게 이제 기존 세대입니다. 기존 평형인데 재건축하고 나설 때 34평의 소유자들이 34평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37분 중에 한 5분만 34평 이하라고, 나머지는 다 큰 평수로 원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41평 계신 분들은 그냥 여기도 큰 평수로 원하시고요. 44도 큰 평수 원하시고요. 46평 31분 중에 4분 정도만 좀 작게 하고 나머지는 다 큰 평수 가겠다고 원하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소유자들 설문조사 했을 때 저희 미재업 의원이 한 700명 되는데 그중에 105명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응답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7월 27일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해서 사실 34평 소유자들은 큰 평수를 원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기존 34평은 재건축하고 나도 동일하게 34평 간다. 예. 그 다음에 임대 세대 수도 제일 큰 게 34평입니다. 보셨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 여기 34평 보시면 저 끝에 00이라고 273으로 들어가 있죠. 예, 여기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34평은 임대주택도 들어와요. 기존 걸로 보시면. 그래서 이 34평은 임대세대가 차별화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라서 계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평을 전용면적 한 10평방미터 정도만 확정을 하면 분양면적이 39평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러면 기존 이 임대세대 수하고도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41평도 약간씩 10평방미터 내외에서 이렇게 좀 확장하면 평형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들은 좀 있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저 말씀드렸는데, 자, 용적률을 얼마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임대 세대수를 좀 줄이는, 이제 저희 소유주들이 임대 세대수를 좀 적게 하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임대 세대수를 10% 미만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275% 정도 하면 10% 미만으로 갈 것 같아요. 용적률이 275로 하면. 그러면 세대수가 한 3078세대 정도 되고 공공 임대로 들어오는 게 한 214세대 들어와서 한 8.8%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용적률이 줄어드는 대신 우리 그 소유주들의 분담금은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익을 보는 만큼 손해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면적이 똑같아도 분양 평수 비면 나머지 평수는 늘어나요. 예. 근데 34평은 안 늘어납니다. 예. 분담금도 275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분양 이제 전제 조건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어, 엄마가 올 2월에 정비구역 고시할 때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6,930, 일반 분양가가 7,700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공사비는 신반포 4차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한 7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적용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요 기존
용적률이 299입니다. 예, 이미 제출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용적률이 275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분담금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분양평수도 늘어나지만 예상 분담금도 많습니다. 한 1억 정도 많죠. 1억 내외로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자 34평만 늘린 겁니다. 예, 34평만 한 10평방미터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분양평수는 다 늘어났죠. 근데 똑같이 분담금 시뮬레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 금액이 한 조금 더 늘어났죠. 34평만. 네. 세 번째는 다른 평수도 조금 다 늘렸어요. 다른 평수도 전용 면적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좀 늘려서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늘죠. 예. 근데 이거는 열심히 찍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자, 우리 소유자들의 의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하나는 도대체 재건축에서 원하는 평형이 도대체 뭐냐? 예,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건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자, 이 용적률 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수가 적으면 내 분담금이 올라가고요. 용적률이 높아서 세대수가 많으면 내 분담금은 줄어듭니다. 또 용적률이 높아지면 임대세대수 늘어납니다. 용적률이 줄어들면 임대세대수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뭘 원하느냐. 그래서 적정할 재건축 후에 적정 임대세대수가 도대체 몇 세대냐. 여기에 따라서 이 분담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저희도 이슈화로도 하고 했지만 분담금은 법상으로 보면 언제 그 소유주들한테 공지가 돼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정비구역 고시할 때 한번 소유주들한테 고시를 알려줘야 됩니다. 소유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엄마가 지금 분담금이 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비구역 고시를 올 2월 달에 할 때 한번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언제 해야 되느냐면 사업 시행 인가할 때 알려줘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할 때. 사업 시행 인가할 때 알려준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포 5단지 있죠. 개포 5단지가 정비구역 고시할 때 예를 들어 34평이 39평 갈 때 9천만 원 환급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올 5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면서 34평이 39평으로 갈 때 1억 5천 내라 이랬어요. 금액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고시를 해야 돼요. 언제 알려줘야 되느냐면 관리처분 인가할 때. 자,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갈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이제 재건축 되네. 그러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둔촌주공 있잖아요. 둔촌주공이 관리처분 인가가 17년 5월에 났습니다. 17년 5월에. 그리고 이제 입주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월이니까 한 8년 정도 걸리는 거죠.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할 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분담금이 또 바뀔 수 있어요. 공사비가 오르든 뭐가 하든 그러면 그때마다 관리처분 인가를 다시 합니다. 그때마다 소유주들한테 다 도장 찍으라 그럽니다. 그건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안 찍을 수 없느냐면 안 찍으시면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이 안 되니까 도장 찍은 사람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도장 안 찍으면 결국은 현금 청산하고 나가셔야 돼요. 현금 청산하고 나가셔야 되니까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업 공정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조합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처음에 우리가 관리처분 이제 최종 마지막 단계가 관리처분이잖아요. 관리처분 할 때 금액이 안 변하도록 잘 관리하는 조합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조합장이 투명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관리비가 사실 늘어날 건 없어요. 근데 언제 늘어나느냐 하면은 아까 이제 저희 은혜 아빠인 우리 박강진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돈이 늘어납니다. 예.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이때부터 관리 처분 때부터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무조건 돈이 늘어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업 기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돈이 늘어나는 건 없어요. 단지 이제 다른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 막 올라갈 때 우리는 안 올라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 보는 이런 건 좀 있죠. 예, 그 직접적인 돈은 관리처분 인가하고 나서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무조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주공도 17년 5월에 관리처분 할 때 입주가 2023년 8월이었어요. 이번 달이 입주 시기였습니다. 근데 뭐 신문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런저런 사건으로 해서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25년 1월이니까 한 16개월, 17개월 정도 늘어났죠. 예. 그래서 분담금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물론 그 사이에 공사비가 올라가고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분담금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조합장 잘 뽑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왜 저건축은 전용 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라는 이슈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전용 면적이라도 이 주거 공용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분양 평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가 나와야 돼요. 정확한 설계가. 예. 그러니까 이 정확한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분양 전용 얼마일 때 분양 평수 몇 평입니다 하고 조합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면 에러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전용 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모든 게 확정됐을 때는 분양 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도 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가시면 재건축 투자하는 아파트들 보시면 나중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분양 완전히 확정되고 나면 그거 기준으로 몇 평이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건 확정됐으니까 설계가. 예.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조건 전용 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평수 그러니까 전용 면적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해도 다른 아파트 보면 34평만 분양 평수가 하나도 안 늘어나더라. 나머지 평수는 분양 면적이 좀 늘어나더라. 예. 그래서 강남에서 우리 집을 투자할 때 개념으로 보면 전용 면적 보고 투자 안 하고 분양 평수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41평하고 46평 5평 차이 나면 강남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8천만 원 들죠. 분양 평수 기준으로. 지금 살라 그러면 8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4억이거든요. 네. 그럼 4억이 있어야 사실은 내가 41평에서 46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5평 넣는다고 보면 41평에서 46평 갔을 때 41평, 5평 늘잖아요. 요거하고 가격 비교해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할 때 분담금이 저희가 14층짜리니까 무조건 분담금 내야 되는데 얼마나 낼 거냐. 그래서 분양 평수가 늘어나면 그 정도는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재건축하는 게 맞다라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